반갑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아들이고요. 저는 결혼 7년 되는데 딸 하나 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바로 아이를 가졌고 이젠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이를 가져볼까 생각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시어머니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늘 마음에 쓰였던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큰 슬픔에 많이 우울해 보셨습니다. 한참 이쁠 소녀를 보면서 잠깐이라도 슬픔을 잊으시는 것 같긴 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거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다녀오고 나면 조금만 편했습니다. 하지만 늘 떠나올 때에 아쉬워하는 시아버지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남아 우울해하시는 시아버지를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고 남편은 어려운 결정해줬다며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시아버지께도 아까를 말씀드렸더니 한크이 고맙다며 늙은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추워지기 전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딸과도 잘 놀아주셨고 종종 환하게 웃으시며 행복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에서 챙겨드릴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아침 등원도 하원도 아버님께서 손수 맡아서 해주고 딸아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서히 일을 알아보려는 욕심도 생겼고 그저 아버님께 올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게 되었다면서 2박 3일 일정량으로 혼자 아버님을 모시게 해서 미안하다며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아버님이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걱정 말고 일 잘 끝내고 잘 돌아오라고 했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딸을 등원시켜주시고 헬스를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동네 기원에 들러서 바둑을 두신 후에 새롭게 사본 친구분들과 점심을 드시고 딸아이를 하원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틀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장 마지막 밤 저녁 식사 후 딸아이를 씻겨서 재워놓고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시어머님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슬픔에 잠긴 시아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연인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오늘 저랑 위스키 한잔 하시겠어요?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래 오늘은 좀 마셔야 잠이 올 것 같다. 한잔 하자고나 하셨고요. 시아버지와 저는 한두 잔 위스키로 홀짝이며 시어머니와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 결혼 당시에는 연애라는 게 흔하지 않던 시대였답니다. 시아버님은 대학 시절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고 집안의 격차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인연이 닿아서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시아버님은 공직에 있으셨군요. 시어머님의 약대를 막 졸업한 여대 졸업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셨답니다. 또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별로 내표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추진으로 아버님과 어머님 결혼을 하셨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방 간에는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정이 들었고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시니까 고맙고 미안했다고 합니다. 약대를 낳은 시어머니께서는 약국을 차리셔서 자기 일이 있으셨지만 출장이 잦아서 늘 미안했던 희아버님이셨는데 항상 불만도 없고 내조를 잘해주신 시어머니셨더라고요. 이제야 생각하니 잘해준 게 없었다고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며 눈물을 보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를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토닥이다가 아버님과 포옹을 떼었는데 묘한 분위기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은 취해서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들은 실수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아버님께 어젯밤은 실수였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자고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약속대로 출장 스케줄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저희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한 달 후 남편의 식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연락을 받고
시아버지와 딸과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를 안았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이 왜 이러세요 했더니 내가 자꾸 띠가 생각난다. 나 어쩌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아이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서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버님 그만하세요. 조용히 시아버님이 팔을 푸시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는 눈도 안 마주치시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게 편했습니다. 그러나 딸 등원과 하원은 여전히 전당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힐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날 몸이 안 좋다면서 딸아이만 등원을 시키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제게 오시더니 청소를 대신해주겠다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너무 불편해서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남편에게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지쳐갑니다. 주말에 남편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편했지만 남편이 모처럼 시간을 냈다고 했기에 딸아이와 아버님도 함께 시외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우리는 잘 꾸며진 잔디가 있는 음식점에 다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작고 예쁜 카페에 들러서 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시아버지가 사진을 찍는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고 저와 남편이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말하더군요. 힘들지 여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잊지 않을 때 앞으로 더 잘할게.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목이 메어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니, 전 괜찮아요 여보가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이제 그만 모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리 나오니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시아버님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늘 하시던 수영과 헬스에다가 주말에는 등산도 다녀오십니다. 그러시면서 늙어서 내가 아프면 너희들 고생시키는 거라고 하십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에게도 운동을 권하시지만 너무 바쁜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이면 출근을 하니 보통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렇게 건강관리 힘쓰시는 시아버지를 존경한다고도 하네요. 이런 부자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시아버님을 떼어놓을지 기회가 안 생깁니다. 아버지가 떨어져 살며 제가 숨을 좀 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이 무거운 죄책감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겠죠. 시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오셔서 제 엉덩이를 만드시면서 저녁 메뉴를 물어보십니다. 딸아이는 제가 소리 지르면 드릴 만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시아버님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계속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에게 말하면 믿어줄지도 의문이고 막상 이 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될지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양심 없는 거 알지만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0살 결혼 12년 차이고 초등학교 아들 하나 있는 엄마예요. 시어머니는 일 때문에 아들 하나만 낳은 저에게 몇 년째 계속 둘째를 낳으라고 매날 욕을 하셨습니다. 애 낳기 전에 아들거리셔서 떡도 꺼비 같은 아들 낳아줬더니 하나는 외롭다며 둘째를 낳으라고 하시네요. 이 욕심이 있던 저는 사장을 말씀드려도 소용없어 심적으로 힘든 나머지 시댁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왔습니다. 회사가 멀어져 출퇴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좀 편했네요. 남편은 저 때문에 자기 엄마랑도 떨어지고 회사를 하고도 멀어지니 한동안 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대출이자도 적게 나가고 공기 좋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사니 바로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대신 한 가지 딱 거슬리는 부분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바로 옆집의 요란한 소음이었습니다. 이사 온 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 부부 싸움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에 오는 소리에 밤에 잘 수 못해요. 경비 아저씨께 여쭤보니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랍니다. 이웃들도 처음에 신고로 대응하다가 지금은 집값에 자칫 영향을 끼칠까 모른 척하며 지낸다 하네요. 전에 살던 집주인도 한참을 시달리 다 저희에게 전세를 주고 나갔다 해요. 남편은 허구온 날 옆집의 시끄러운 소리에 진짜 못 살겠네. 주인한테 이거 얘기해야 하는 거 하며 짜증은 냈지만 저는 집의 문제도 아니고 옆집 가정 불화 문제를 집주인 이 분수로 해결해 그나저나 이집 여자 안 됐다 하며 좋게 말하고 참자고 했죠. 몇 번 우연치 않게 오다가가 옆집 여자를 봤는데 얼굴이 어둡고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말을 붙일까봐 괜히 오지랖 떠는 것 같아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속집 와주고 재운 후 저희 부부도 침대에 누웠을 때 다급하게 벨 누르는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 부부는 거실로 나갔고 제가 인터폰으로 확인해보자 옆집 여자가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 저희 집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지 남편은 시끄러운 일에 휘말려서 좋을 거 없어 그냥 모른 척하자. 나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하며 쑥 들어가되어 저는 걱정되었지만 남편도 들어간 마당에 혼자 무섭기도 했고 회사에서 야근해 몸도 피곤했던 터라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있는 동안 경찰차 소리와 구급차 소리가 오고 가며 아파트가 소란스러워 있네요. 다음날 저는 출근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 아빠가 애 엄마한테 심하게 폭행을 했나 보더라고요. 애가 난리던 중에 다쳤나 본데 옆집인데 모르셨어. 이러는데 괜히 마음이 찔리고 안 좋더라고요. 옆집도 우리 아들 둘의 딸하면 키우는 것 같았는데 부부싸움에 아이까지 다쳐다니 모른 척했다는 죄책감일 거군요. 오다가가 옆집을 신경 썼지만 절간 같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여사장 딱 맞췄네요. 아마 그날 다친 듯 팔깁스를 하고 있더군요. 기분 상이었던지 여자는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지만 제가 시선을 느끼고 마주보자 말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오신 저희 이웃분 맞으시죠? 저번에 제가 문 두드리는 거 모르셨어요? 인사폰 받는 소리가 나서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원망이 섞인 옆집 여자의 말을 전 무조건 놀랍과 작아뗐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었다며 아이는 괜찮냐고 말을 돌려 물었죠. 옆집 여자는 유감스럽게 말했네요. 저를 막아주려다 머리를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못난 부모 만나 마음도 많이 갇힌 것 같아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기로 했네요. 입집 여자의 남편은 경찰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불안하기만 하다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짠하더군요. 여자 팔자 뒤움법 팔자라고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절이 꼬이니 제 처지와 비교되며 전 행복하다고 느꼈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하니 시어머니 한숨을 길게 쉬며 다들 바쁜지 연락이 안 돼서 너희 퇴근 시간에 맞춰 무작정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엔 집안에 들어와 있게 비번 좀 다오하며 요구하시더군요. 제가 일단 모른 척하며 들어가자 하지 옆집 여자가 말을 끼어들며 안녕하세요. 언니, 시어머니신가 봐요. 저 옆집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 늘 사람이 있으니까 벨 누르시고 저희 집에 계시다가 가세요라고 싹싹하게 되었는데 아니 언제 봤다고 제게 언니라고 하는지 당했네요. 저보다 어린 것 같긴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 섞어봤는데 언니 동생 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 며느리보다 젊어 보이는데 사람 참 살갑네. 혹시 저녁밥 잡수셨어? 안 먹었음 반찬 넉넉하게 만들어 왔는데 같이 먹어요 하시는데 옆집 여자 기다렸다는 듯 덥석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가 남편도 도착했고 어머님과 옆집 여자를 보고 덩달아 당황했지만 내색 않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연치 않게 옆집 여자 핸드폰 액정을 보고 딸이에요. 딸이 참 야무지게 생겼네. 요새 딸 바보는 말도 있다며 아들 녀석은 장가가면 소용없긴 하지 우리 애들도 딸 하나 더 있음 참 좋을 텐데 하며 저를 보시는데 간만에 아이 문제로 곤욕스럽게 만드시더군요. 그것도 옆집 녀석 앞에서요. 누가 엄마 바라기 아니랄까봐. 남편은 그 말을 받아 선한다는 말이 저도요 엄마? 우리 회사 동료가 이번에 늦둥이로 셋째 딸을 낳았는데 애교가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하고 옆집 여자한테 묻자 여자는 저를 일끗 보면서 자식이 다 귀엽고 똑같죠.
저도 딸 하나라서 아들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포기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어머니 앞에 본인의 그간 사연을 쏟아내더라고요. 본인이 손버릇이 안 좋아서 신혼 때부터 계속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신할 때 빼고는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대요. 돈은 잘 벌어다줘. ATM 기계라는 생각하고 딸 생각에 버텼다는데 살살 이혼해야 한다 한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하며 울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집 여자 신세가 가였다며 이웃 사촌 좋은 게 뭐겠냐 고 저희 부부한테 잘 좀 챙겨달라고 도와주라 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항상 옆집 여자 있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계시니 저보다 일찍 퇴근할 때는 그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웃끼리 친해져서 나쁠 것 없다 생각했지만 맘 한켠이 걸리는 게 불편하긴 했습니다. 어쨌건 저희 가족은 짧은 시간에 옆집 여자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바타인 남편은 어디 놀러 갈 때나 외식을 하러 갈 때도 옆집 여자와 딸을 챙겼어요. 언젠가 옆집 여자의 딸이 깜찍한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랑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 고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제 입장에선 살짝 불쾌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는 말이니 애써 넘기긴 했지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부하며 우리 옆집 여자랑 거리 좀 두자.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녀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며 저보다 옆집 여자를 더 두둔하더라고요. 제가 성질을 내고 몇 번 더 얘기를 알아먹게 하고서야 남편 대우수 구하고 알겠다. 미치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버님 제서라 좀 일찍 와 준비하라 있습니다. 하필 미치로에 승진 심사가 있었던데 그날은 저희 팀에서 준비한 프로젝트 최종 점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한 뒤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예 전화를 꺼버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은 제 승진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어요. 보랴보랴 겨우 다 끝내고 전화비를 켜보니 연락 자체가 났더라고요. 많이 서운하셨나 싶어 뒤늦게 죄송스러움을 안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 있던 동서가 제게 의문의 눈짓을 하더군요. 뭔가 했더니 어머 세상에 그 옆집 여자가 저희 시댁이까지 와서 오지라 벌크 제사 음식을 몽땅 준비했던 겁니다. 동사도 워킹맘이라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게 왔는데 이미 그 여자가 와서 제사 준비를 다 끝낸 터였대요. 시어머니는 제사가 끝난 뒤 옆집 여자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하더군요. 아이고 오는 수고 많이 써요. 며느리 둘이는 것보다 애기 엄마가 훨씬 든든하네.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며느리 맞은 딱인데 아까워 죽겠어라고 하니 옆집 여자가 한다는 말이 저 이제 남편이라고 완전 이혼했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있으심 소개시켜주세요. 어머니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런 쓰레기라 이유 잘했다고 얼른 좋은 사람을 알아봐야겠다며 오지랖을 띄셨네요. 저는 옆집 여자한테 저 대신 일해주느라 수고했다며 봉투를 내밀었지만 옆집 여자 이웃끼리 그런 거 받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실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로 해서 머물 곳이 필요해요. 인테리어 공사할 동안만 비용은 지불할 테니 언니 집에 좀 머무르면 안 나고 하는데 전 곤란해 전 남편의 핑계로 못 들을 생각했지만 남편의 허락은 이미 맡았다면 선수를 치는 옆집 여자였네요. 전 좀 찝찝하긴 했지만 어차피 저랑 남편 낮에는 회사간 있다 시간은 비어 있을 테고 저희의 아이 어린이 집에 맡기고 찾아오는데도 알아서 해준다 해서 마지못해 생각했습니다. 옆집 여자랑 동거를 시작한 처음은 생각보다 너무나 만족했어요. 각자의 아이들도 너무 잘 지냈고 제가 야근 있을 때면 애밥까지 다 챙겨주니 부담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차라리 이참에 가서 도우미로 부탁 좀 해볼까 생각도 있어요. 전 덕분에 목표했던 승진을 하게 되었고 승진하자마자 외국에 출장을 일주일 정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뾰루퉁할 줄 알았던 남편은 외로 밝은 기색으로 저한테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더군요. 옆집 여자도 아이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아 이런 얘기 그 말이 왜 그토록 불안했던지 나중에 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외국에서 회사에 대해 일절 마친 후 비행기 오버부킹으로 직항을 타게 되면서 예상 시간보다 일찍 한국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손에는 연세점에서 산 남편과 옆집 아이들 선물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어락을 여의 신발장 앞에 여자 슬리퍼 한 켤레 있더군요.
그때 새벽 5시였는데 어째서 제 것이 아닌 여자 슬리퍼가 거기 있었던 걸까요? 이상하게 집의 공기마저 묘하게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고마움에 진득 사온 선물이 무색해지며 전 천천히 제 방으로 가 문을 열었고 그 앞에서 믿지 못할 일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둘이 내 방에서 뭐 하느냐며 기막힌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부부 침대, 남편과 옆집 여가 같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 미처 파악을 못했던 거죠. 전 치솟는 분노에 두 연놈을 때려잡기 위해 옆집 여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여자의 악한은 외마디 비명이 들리기도 전에 남편이 옆집 여자를 보호하며 절 밀치더군요.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다짜고짜 왜 폭력부터 휘둘러 하는데. 전 비참한 얼굴로 남편의 뺨을 주먹으로 날려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날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니들이 사람이야. 새끼를 한 집에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하니 남편은 옆집 여자를 자기 뒤에 김춤에 얘기하더군요. 미안하긴 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부끄럽지 않기에 나 이 여자는 잘 살아보고 싶어. 당신은 어차피 가족보다 일이 더 소중한 여자야.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일 평생 하면서 살아라. 나도 우리 태어난 아이 재롱 좀 보면서 가족 행복 느낌이라 더 살게 하며 옆집 여자가 임신했다. 벌써 2개월 되었다는데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냐고 걱정이 무너져 오렀더니 그건 이제 와서 알 필요 없다면 무조건 이혼하자 합니다. 옆집 여자는 뻔뻔스럽게 입을 놀리더군요. 언니가 싫어하시는 제사나 집안에 아이 낳는 것까지 제가 책임질 테니 언니가 가정 그냥 쳐주시고 원하는 것 찾아가세요라고 하는데 저 부려 우 같은 년을 잡아서 치기 위해 덤벼들었으나 남편의 제지에다가 떨어져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집 년은 예전에 자기가 도와달라 배를 눌렀을 때 제가 자기와 딸을 모른 척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무슨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작 모른 척하자 그런 건 남편이었는데 아기사 옆집 여자는 어차피 스스로에게 가정 배선 핑계며 변명 이분일 텐데 그 여자한테는 제가 그런 여자란 게 밤이 편하겠죠. 사이에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알지. 나는 새로 태어날 손주도 보고 싶고 이제 일하는 며느리 말고 가정 덕유면을 보고 싶다. 나도 생전 우리 아들 대접받고 기패는 것은 보자. 이번엔 네가 양보해라. 뭘 양보해요? 제 가정을요. 어머니한테 가정이 굽기 양보가 되는 건 가요. 그래도 어쩌겠니? 애까지 가진 마당에 네가 물러서야지. 나한테는 손귀한 집안의 둘째 품은 귀한 아이다 하시는데 저는 싱호를 비웃었네요. 저 죽어도 이혼 못해. 죽어요. 그냥 평생 참냥꼬리 표로 살게 해줄 거예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으니 어머니는 이혼 종용하신 걸로 제게 위자료 주실 각오나 하세요. 마침 곁에 계신 친정엄마도 전화 빼서 시원하게 욕 한 사발 해주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상가녀 시어머니까지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그지들이라 분할 재산도 없었던 이것들은 이혼도 못하고 생위 자료만 뺏기게 생겼으니 서로 탓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셋이 모이니 생각보다 거액기 위자료에 즐겁게 했는지 나중엔 잘못했다고 저랑 다시 합치고 싶다는데 알 같지도 않으면 씹어먹어버렸습니다. 제 어디 아마 실컷 당해보라지요. 아이도 사생아로 만들어버릴 거예요.